오늘은 KCR 사판의 형태사항 외에 총수사항, 주기사항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사항은 자료 자체를 보지 않고도 해당 자료의 형태와 딸림 자료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고, 이 밖에 자료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형태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 자료 종별과 자료의 수량입니다. 단행본인 경우에는 특정 자료 종별이 포함되지 않고 바로 자료의 수량만 들어갑니다. 즉, 쪽수 혹은 페이지 수가 들어간단 말이죠. 하지만 단행본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슬라이드 같은 내용이 특별 자료 종별에 해당되겠습니다. 단행본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단행본의 기술사항을 보면 쪽수나 장수는 그 도서의 마지막 쪽수나 장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여 기술합니다. 일부 교재라든가 특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앞에 로마자로 소론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목록 규칙도 보면 본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로마 숫자로 간략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숫자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 컴마하고 이제 본 페이지 수를 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서는 쪽으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고, 서양서인 경우에는 페이지로 표시합니다. 쪽수로 표시할 때는 페이지 쪽수 다음에 한 칸 띄지 않고 바로 쪽을 쓰지만, 영어 페이지로 쓸 때는 한 칸 띄고 기술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행본이 아니고 즉 단권본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건 각 권의 쪽수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몇 책으로 이루어졌는지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장편 소설 같은 경우에 5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표시를 5책으로 표시를 합니다. 물론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볼륨으로 표시를 해서 E 한 칸 띄고 V 점 표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종수 다음에 이제 기타 형태 사항으로서 기술 대상 자료의 어떤 특징들을 혹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술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단행본인 경우에 안에 그림이 들어있거나 사진이 들어있거나 이런 내용들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많은 것들이, 먼저 잠시 뒤에 가서 한번 보고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런 사파 같은 사진들이,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림들을 총칭해서 사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양서인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포함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라는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들어있는 사파라든가 사진, 이런 부분들이 요 기타 형태 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요 쪽수 다음에 한 칸 띄죠. 이 쪽수 다음에 사파가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총칭해서 소소한 그런 그림들은 다 사파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 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표는 본문의 일부로 간주해서 사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기타 형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견본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뭐 도표, 또 어느 가문의 문장, 사진, 설계도, 악보, 뭐 지도, 초상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에 만약에 이것이 사파랑 함께 들어있다고 하면 사파란 말을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이들을 잠옷순으로 기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사파가 포함되어 있고 지도하고 그 다음에 초상화가 있다. 그렇다 치면 기재 순서는 사파, 지도, 초상화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태사항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크기입니다. 자, 이 크기는 전체 표지의 높이, 즉 세로를 센티미터 단위로 기술합니다. 만약에 높이가 10cm 미만이면 그때는 밀리미터 단위로 기술하게 되겠습니다. 즉 21cm라고 표시한 것은 아마 20.1cm 에서부터 21cm까지 전체 포함된 것들을 21cm로 표시합니다. 즉 20cm 이상이 되면 그걸 21cm로 기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cm나 20.9cm나 다 21cm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20cm는 20cm로 구분하겠죠. 만약에 10cm 미만인 99mm라고 그러면 그때는 99mm로 표시를 합니다. 이 이유는 결국 서가의 높이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서가의 높이는 그 단행본이 서가에 꼽힐 수 있는지 꼽힐 수 없는지 여부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반올림을 해서 표시를 하는 거지 더 적게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그 형태사항에서 한 가지 이제 빠진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딸림 자료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딸림 자료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총서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혼동되는 부분들이 총서사항에 무엇이 총서사항이냐 있는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본표제와 또 표제 관련 정보 이를 찾는데 많은 혼동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본표제 외에 다른 어떤 서지 수준이 다른, 즉 단계가 다른 상위 개념의 서지사항을 총서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예를 들면 한국 문학 전집이 시리즈로 있고 그 아래 각각 낙권들이 있을 경우에 그 낙권을 기준으로 목록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 그 한국 문학 전집의 시리즈가 총서사항이 됩니다.